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학년 수학B 2학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수학 A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삼각비의 활용 부분을 조금 문제를 덜 풀었었어요. 그래서 수학 B 시간에는 삼각비의 활용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우리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수학 A 시간에 배웠던 삼각비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비의 활용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선원수령 문제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기말고사도 이제 선원수령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선원수령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PDF 아니면 구글 문서로 열어주는데요.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제공하는 이유는 피치 못하게 학습지를 인쇄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패드도 없어서 작성하기가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되도록 선생님은 PDF로 해서 이제 패드로 적거나 혹은 인쇄해서 작성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식을 쓰는 과정이 타자로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습지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걸로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수학 A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할 건데요. 우리 저번 주에 수학 B 시간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은 복습을 했었어요. 특수각이라고 하면 무슨 각도를 말했어요? 네, 바로 30도, 45도, 60도. 이 각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외워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말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특수각 말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예각들에 관한 삼각비, 그리고 이제 0도와 9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도 배웠었습니다. 예각은 뭐를 이용했었어요? 그쵸? 예각은 우리 첫 시간에 소연쌤이랑 배웠어요. 바로 삼각비의 표를 우리가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 배웠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이제 0도와 90도의 삼각비의 값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단 0도와 90도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냈었냐?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아마 소연쌤이랑 같이 했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 자, 일단 단위원이 나왔죠. 단위원을 지금 4분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4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제 1/4분면에 나타낸 건데요. 자,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겠죠? 네. 그러면은 OB의 길이. 얘도 반지름이니까 1이죠.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선분들은 다 반지름이니까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길이가 무엇이냐? 자, 우리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네, 그렇죠. 지금 기준되는 각도 A가 이쪽 왼쪽 밑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얘를 말했었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네, 지금 다 1이니까 빗변이 1. 즉, 사인 A의 값은 빗변 1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저 그러면은 1은 생략이 되니까 결국엔 높이가 사인 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사인 A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코사인은 뭐예요? 그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근데 지금 빗변은 얼마? 네, 1이고요. 그 다음 밑변의 길이. 얘가 분자에 올 텐데, 자, 그럼 결국엔 1분의 밑변이니까 결국 1 지워져서 그냥 결국엔 코사인 A 값이 밑변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코사인 A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각도 A가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0도가 된다면 사인 값이 얼마가 될까? 이 높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인 0도의 값은 얼마다? 네,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코사인 값을 볼까요? 코사인 값은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 동안 자,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겠다? 네, 그쵸.
1에 가까워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서 지금 똑같이 반지름이 1인 4분원이니까요. 지금 밑변이 1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탄젠트 값은 뭐예요? 네,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 값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밑변 다 1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자, 탄젠트 A의 값은 1분의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1이 약분이 되면 결국에 이 높이가 탄젠트 A 값이랑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높이라고 하는 거면 이 값을 말하겠죠. 그쵸? 네, 지금 각도 A가 요 각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탄젠트 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의 값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된다? 네,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0도일 때 탄젠트 값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유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탄젠트도 0이다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90도일 땐 얼마냐? 자, 비슷하게 유추를 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네, 똑같죠? 지금 왼쪽에 이 빨간색 부분이 사인 A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파란색 부분이 코사인 A라고 할 수 있어요. 점점 각도가 이렇게 커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사인 값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90도가 되면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네, 그쵸. 1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사인 값은 자, 각도가 커지면 점점 그쵸, 줄어들어서 얼마에 가까워지겠다? 네, 바로 0에 가까워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지금 탄젠트는 자, 이 연두색 부분을 말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각도 A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탄젠트 값은 그쵸? 저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마 쫙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 각도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은 지금 그림에서 잘렸죠. 그쵸? 그래서 얘는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니까. 자, 사인 30도는 얼마였죠? 네, 그쵸. 2분의 1이었고요.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0, 1, 2, 3 그리고 사실 1은 2분의 2죠. 그럼 2분의 2는 결국엔 2분의 루트 4. 2는 루트 4랑 똑같으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만 비교하면 0, 1, 2, 3, 4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1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은 반대였었죠?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탄젠트는 탄젠트 30도가 저 3분의 루트 3이었고요. 45도는 1이었고요. 60도는 루트 3이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이 값들은 특수한 각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적으면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외울 때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그림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외우면은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림을 꼭 같이 이해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소연쌤이랑 배웠던 이제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각 삼각형일 때랑 둔각 삼각형일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따로 배웠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이 삼각형의 넓이가 모든 변이 다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알면? 네, 바로 두 변과 그 끼인 각만 알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랑? 네, 바로 밑변과 높이죠. 근데 지금 높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높이를 그려주기 위해서 이 위에 꼭지점 C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H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H를 구하기 위한 우리가 삼각비를 활용을 한다. 자, H가 들어갈 만한 삼각비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B랑 C 중에. 자, 근데 지금 C는 잘렸으니까 이 B랑 H에 관한 삼각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각도는 A입니다. 그러면은 B와 H에 관한 삼각비는 바로 사인이죠. 사인 A가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바로 B분의 H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H는 뭐다? 네, 양변에 B를 곱하면 B sin 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H 자체가 B sin A가 되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네,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적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예요? 네, C고요. 그리고 높이 얼마예요? 네, B sin A죠. 자,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BC 순서 바꾸고 곱하기 생략해서 적어주면 2분의 1 BC sin A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네, 바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B, C 두 변을 곱하고 그 다음에 sin A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바로 이제 대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다. 자, 이것은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왼쪽에 그린 그림을 반드시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 공식으로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꼭 이해하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둔각삼각형의 넓이도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항상 높이가 필요한 거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C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지금 밑변이 없으니까 연장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이 H가 들어간 변을 두 개를 고를 건데요. 지금 보니까 H랑 붙어있는 이웃하는 변이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B랑 H에 관한 삼각비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지금 근접한 각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주어진 각도 A는 이쪽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각도로 알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 각도는 네, 결국에는 180도에서 A를 뺀 각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각도의 사인 값이 얼마예요? 네, 그쵸. 밑변분의 높이니까 결국엔 사인 180도 빼기 A가 빗변 B분의 높이 H가 되겠다. 따라서 H가 얼마나? 네, B 사인 180도 빼기 A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네, 그쵸. 2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밑변은 C고요. 높이가 얼마다? 네, B sin 180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이 두를 곱해주면 BC sin 180도 마이너스 A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 각도 그대로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사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0도에서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 있어서 넓이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넓이까지 우리가 삼각비 내용은 전부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볼 건데요. 선원수령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문제 1번 나와 있죠. 자, 문제 1번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면서 지금 밑줄로 빈칸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 미리 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읽어줄 때 이제 띄워줄 테니까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읽어드릴게요. 자, 달의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달로 파견된 우주연구원 승현 씨는 탐구 중 매우 큰 분화구를 발견했다. 자, 아래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이 어떤 행성과의 충돌이 일어난 흔적이 아닌가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 그녀는 그 분화구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그녀는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분화구의 한 지점 A를 태양이 32도로 비춘다는 것을 알았고 자를 이용하여 AB의 길이는 325m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대요. 자, 태양이 비출 때 생기는 그림자의 끝점이 C라고 한다면 이 분화구의 깊이 BC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나와 있지만 삼각비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삼각비표는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삼각비표 보시면 되고요. 혹은 그거 불편하다 하면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요새 계산기가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계산기 있죠? 탄젠트, 사인,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도록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발올림 해줘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동안 아래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나타낸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을 그림에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삼각비 문제들은 어차피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 표시를 반드시 해야지 문제를 풀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풀이 과정과 답을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다 작성했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왼쪽에 수학적으로 조건을 단순화하여 나타내기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의 문제를 아래에 조건들을 나타내라고 선생님이 비워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한번 그림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태양이 지점 A를 비추는 각도가 32도라고 했으니까 네, 이 각도 부분은 32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AB의 길이가 325m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다들 나타냈겠죠. 문제를 풀 때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BC, 분화구의 깊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구하려는 것을 그냥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 x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AB의 길이 325m 그리고 32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우리가 x랑 325m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찾아주려면 삼각형 ABC 바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자, 근데 지금 32도 이 각도는 삼각형의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 내부의 각도, 어떤 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바로 막곡지각, 각 A의 각도, 얘도 알 수 있겠죠? 막곡지각이니까 이 A의 각도도 몇 도다? 네, 32도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풀이 과정 여기서 그림을 다시 간소화시켜서 그려볼게요. 자, ABC를 나타내면은 여기 A, C, B, B가 90도가 되겠죠? 자, AB 길이는 325m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BC의 길이를 X라고 뒀어요. 그리고 A 각도는 막곡지각으로 똑같아서 32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네, 이 x다.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인 325 그리고 32도를 이용할 거다. 그럼 어떤 삼각비가 좋을까요? 네, 바로 탄젠트, 코사인, 사인 중에서는 그쵸, 밑변과 높이에 관한 값인 네, 탄젠트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 32도가 왼쪽 끝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밑변이 325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가 x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탄젠트 32도의 값을 우리가 알아준다. 그럼 얘는 뭐분의 뭐다? 네, 바로 밑변 AB분의 높이 BC가 되는 거죠. 근데 AB의 길이는 얼마? 네, 325고요. BC의 길이는 X예요. 그리고 탄젠트 32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한 삼각비의 표, 그 파일을 틉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비의 표에서 네, 지금 보면은 32도는 여기 있죠. 네, 여기서 탄젠트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값에 해당하는 32도를 쭉 내려다 보면은 네, 바로 이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0.6249가 탄젠트 32도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바로 탄젠트 32도는 얼마? 네, 0.624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네, 그쵸. 0.6249 곱하기 325가 되겠죠? 자, 계산이 매우 복잡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산기로 했겠죠. 자, 뭐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지금과 같이 정보화 시대에는 훨씬 편하겠죠. 네, 그래서 0.6249 곱하기 325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9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03.0925인데요.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 0에서 반올림을 하면 얼마다? 네, 바로 203이다. 그래서 정답은 203m.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해양구조원 동찬 씨는 수상 레저를 즐기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를 타고 구조에 나섰대요. 자, 그래서 헬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내려다본 가게 크기를 재보니까 그 크기가 42도였고요. 동찬 씨가 이제 줄을 내려서 타고 내려갈 줄의 길이는 50m라고 합니다. 이때 동찬 씨가 이제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몇 미터 동안 수영을 해야 되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찬 씨가 이제 줄을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바다에 빠진 사람 있는 곳까지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과연 몇 미터일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각기표 이용하시면 되고요. 답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이 문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다 풀어봤죠?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혹시 시간 안에 못 풀었다고 해도 너무 착잡해하지 말고 일시정지하고 계속 풀어주시면 돼요. 네,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답 맞춰볼게요. 지금 문제의 조건을 왼쪽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지금 위에 헬기를 타고 있는 구조원인 동찬 씨가 이제 헬기에서부터 빠진 사람까지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42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각도를 42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정보가 줄의 길이가 50m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줄의 길이가 50m이다. 얘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네, 바로 동찬 씨가 자, 여기서 줄을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물에 빠진 사람까지 이동한 이 거리, 얘가 바로 몇 미터인지 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x미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x미터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과 같이 지금 주어진 변의 길이가 50m, x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관한 삼각비를 가지고 올 거예요. 과연 무슨 삼각비일까요? 네, 이번에도 밑변과 높이 같죠? 네, 그래서 탄젠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어져 있는 각도는 또 삼각형의 외부에 있어요. 그럼 이 42도를 가지고 내부에 있는 각도를 알아내기 편한 것은 바로 어떤 각도? 네, 그쵸. 이 각도겠죠? 자, 지금 줄은 당연히 헬기로부터 수직으로 내릴 거니까 요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이 A 각도는요, 바로 90도에서 42도를 뺀 각도겠죠? 그럼 몇 도? 네, 48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오른쪽 그림에다가 다시 간편하게 선생님이 다시 나타내 볼게요. 자, A, B, C. 지금 B가 90도고요. 자, A, B는 50. 그리고 B, C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 A는 48도인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값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48도를 기준으로 탄젠트 48도는 네,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바로 밑변이 50, 높이가 x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48도는 바로 밑변 AB분의 높이 BC가 되는데요. 지금 AB가 50이고요. BC가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젠트 48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표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표를 보면은 자, 48도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48도의 탄젠트 값. 자, 얘를 보면은 바로 1.110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탄젠트 48도는 얼마? 네, 1.1106입니다. 자, 그러면은 x는 결국엔 1.1106 곱하기 50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네, 귀찮아서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1.1106 곱하기 50입니다. 자, 그러면 55.53이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돌아와서 적어주면 55.53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어요. 그래서 2.5, 이 5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5니까 네, 올림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반올림하면 바로 56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동찬 씨는 몇 미터 수영을 해야 된다? 네, 바로 56m 수영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지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려고 한대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캠핑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갔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 아래와 같이 캠핑장 약도를 보면 두 텐트 A, B 사이의 거리는 80m였고요. 그 다음에 각 A의 각도는 45도, 그리고 B의 각도는 75도라고 합니다. 지민이는 직접 요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수대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쵸. 식수대가 가까워야지 요리를 하기 편하겠죠? 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지민이네는 텐트 B에서 머무르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과연 텐트 B에서 공동 식수대 C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약간 좀 앞에서의 두 문제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1분을 더 드려요. 그래서 3분 동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어봤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자, 일단 문제의 조건 선생님이 그림에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변 AB의 길이가 80m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각 A의 각도는 45도이고요. B 각도는 75도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텐트 B에서 식수대까지의 거리, 즉 이 BC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X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X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삼각비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지금까지는 삼각형이 다 어떤 삼각형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직각삼각형으로 나왔죠. 자, 왜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때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각도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이었어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같이 이 ABC 삼각형은 지금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지금 나머지 각도 C 각도를 구해보면 60도라서 직각삼각형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삼각비를 활용해야 되냐? 자, 그쵸.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들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들로 만든다? 네,
바로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그냥 변형시킬 수는 없죠. 각도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선을 이용한다. 자, 그럼 보조선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보조선을 그릴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주어진 각도가 45도랑 75도죠. 네, 근데 45도, 75도 우리가 두 가지의 삼각비를 다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외워놓은 특수각은 몇 도예요? 네, 30도, 45도, 60도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표를 찾아보지 않고도 그냥 외워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각도 75도는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75도를 쪼개면 특수각 두 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B에서부터 보조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B에서 변 AC에 fu선의 발을 내리면 자, A 각도가 45도니까요. 이 각도는 몇 도예요? 합쳐서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5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각도, 이 각도는 합쳐서 75도가 나와야 되니까 30도가 돼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45도, 30도로 쪼개졌는데 이 각도는 모두 다 특수각이죠. 네, 그럼 삼각비를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조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오른쪽에 풀이 과정에다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나타내 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에서 B에서부터 변 AC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변 AB는 80m고요. A는 45도. 자, 그리고 각도도 45도고요. 자, 나머지는 30도. 그러면은 각 C의 각도는 그쵸 60도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BC의 길이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변의 길이가 이 BC인데요. 지금 주어진 정보는요. 변 AB죠. 자, 얘가 80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없죠.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BC의 길이,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80 얘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직각삼각형은 삼각형 ABH 이 연두색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들어있는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자, 바로 삼각형 BHC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각삼각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있어요. 바로 어떤 변? 네, 그렇죠. 이 변 BH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X의 값을 구해줄 때 이 BH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이 80이랑 이 BH 얘네 둘의 비율로 하는 삼각비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A가 45도니까 이 각도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AB와 BH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네,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A, A는 지금 45도니까 사인 45도는 자, 빗변 AB분의 높이 BH고요. 지금 AB의 길이가 얼마? 네, 80이고요. BH의 길이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인 45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얼마? 네, 2분의 루트 2죠. 자, 그래서 자, 2분의 루트 2가 80분의 BH다를 이용해서 BH를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BH는 자, 2분의 루트 2 곱하기 80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네, 40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BH의 길이는 40 루트 2예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 BH의 부분은 40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40 루트 2랑 자, X 사이의 삼각비를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자, 여기 60도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이 X와 40 루트 2 사이의 관계식을 비율로 하는 삼각비는 네, 그쵸. 이번에도 사인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인 자, 지금 C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사인 60도이죠. 그럼 얘는 빗변 BC분의 높이 BH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BH가 40 루트 2였고요.
BC는 우리가 X라고 두기로 했죠. 자, 그리고 사인 60도는 얼마일까요? 네, 그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X분의 40 루트 2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요. 루트 3X가 40 루트 2 곱하기 2 이렇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X가 40 루트 2 곱하기 2는 80 루트 2.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80 루트 2인데요. 자, 지금 분모에 무리수 루트 3이 있죠? 분모 분자에 네, 그쵸. 루트 3을 똑같이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고요. 그리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니까 3분의 80 루트 6 이게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BC의 길이는 얼마? 네, 3분의 80 루트 6 미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깨끗하진 않지만 네, 이거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예진이는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C은행에 들으려고 한대요. 자, 근데 A병원과 B마트 사이의 거리는 1km이고요. 아래 약도에서 각 A의 각도가 45도, C의 각도는 30도일 때 A병원과 C은행을 가로지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보래요. 자,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 3번이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이 문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다 풀어봤나요? 네,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요. A, B의 길이가 1km였고요.
그리고 각 A의 각도는 45도, 그리고 각 C의 각도가 30도였습니다. 이때 구하려고 하는 것은 AC의 길이,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X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X 킬로미터를 구해주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각도는 45도, 30도이니까 둘 다 특수각이죠. 그러면 각도를 분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직각삼각형으로 분할을 할 때는 보조선을 이 각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보조선을 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보조선을 긋는 게 좋을까요? 네, 그쵸? 이 B에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각도는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뒤집어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지금 A가 여기고요. 그 다음 B가 여기, C가 여기일 때, 자, A 각도는 45도, 그리고 C 각도는 30도이고요. 지금 A, B의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AC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 길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45도와 이 1, 예, 빗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쵸. 코사인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자, 빗변 AB분의 자, 지금 여기서 수선의 발을 H라고 두는 것을 까먹었네요. 자, 그럼 H라고 두고, 자, 그럼 밑변은 네, AH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AB가 1이고요. 밑변이 AH니까요. 결국에는 AH가 코사인 45도예요. 근데 여러분 코사인 45도는 얼마? 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AH가 바로 2분의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내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러니까 BH의 길이도 얼마다? 네, 2분의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BH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 삼각형 BHC에서 자, 이 30도와 BH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CH, 초록색 길이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어떤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쵸? 바로 밑변과 높이의 비, 탄젠트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탄젠트, 지금 30도는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밑변이 지금 변 CH고요. 높이가 BH가 되겠죠. 자, 근데 BH는 지금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얼마예요? 네, 바로 3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주면요. 자, 결국에 CH는 네, 2분의 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3의 역수, 즉 루트 3분의 3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2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되는데요. 자,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줘서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2, 3의 6분의 3,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자,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6이 바로 C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예요? 네, AH 더하기 CH가 되니까요. AH의 길이는 얼마? 네,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 CH 길이는 2분의 루트 6이니까 정답은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입니다. 여러분, 풀이 과정 선생님처럼 이제 코사인 45도, 탄젠트 30도 이용해서 이제 AH의 길이와 CH의 길이를 합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오늘의 제출과제라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오늘
링크에다가 접속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과제거든요. 이게 오늘 출석 과제예요. 앞에 네 문제는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오늘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 이 학습지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선택 과제로 하고요. 자, 오늘은 필수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패들렛 링크에서 접속해서 제출해 주시는 지금 말하는 이 과제를 오늘의 필수 과제예요. 알겠죠? 자, 문제 읽어 드릴게요. 다음은 플랭클린이 번개가 전기임을 알아낸 실험의 일화를 이용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플랭클린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자, 번개가 전기라는 거를 발견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 넣은 뒤 문제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밑에 빈칸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말해 드릴게요. 자, 우선 아래 지문에 플랭클린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던 날, 마치 오늘과 같은 날이네요. 위험을 무릅쓰고 연을 날렸대요. 자칫 번개가 연에 떨어지면 그 연을 잡고 있는 플랭클린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플랭클린은 연에 번개가 떨어지자 연줄을 타고 내려온 전기에 손이 감전이 되면서도 기뻐서 펄쩍 뛰었대요. 역시 내 생각대로 번개는 전기였어.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해요. 그쵸? 이 실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라니. 자, 그 상황을 아래에 만화가 나타내고 있어요. 이 프랭클린이 지금 연을 들고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보게 친구, 번개가 전기인 것을 이 연을 이용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에 했더니 친구가 조금 있으면 번개가 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 게 아니야? 근데 연은 얼마나 높이 떠 있나? 라고 했어요. 했더니 프랭클린이 연줄의 길이가 580cm이고 연이 지면과 68도를 이루고 떠 있으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면 될 걸세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의 말을 따라 보면 지금 그림처럼 연이 있고요. 지면과 68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각도의 크기가 68도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랬어요. 줄이 조금 휘어져 있긴 하지만 직선으로 생각하면 대략 맞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자네 손의 높이가 90cm라는 것은 잊지 말게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다 적었죠? 네, 잘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연줄이 직선이라고 가정할 때 프랭클린이 들고 있는 연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태껏 문제에서 단순화시킨 그림이라고 해서 왼쪽에 나타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간순화한 그림을 이 아래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왼쪽 빈칸에다가.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풀이 과정과 답을 오른쪽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때 삼각비의 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파일 클릭해서 참고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제는 캡처 혹은 저장을 해서 패들렛 링크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첨부할 때는 지금 이 문제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만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요. 풀이 과정과 답만 선생님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패들렛 링크에다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자,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패들렛이라는 그 플랫폼을 처음 봤을 텐데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1대1로 과제를 냈잖아요. 좋은 점이 있는데 왜냐면은 과제를 선생님이 시점을 해서 반환시키기는 좋은데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새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라고 이런 패들릿을 좀 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링크에 접속을 해주시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제출 과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빨간색 네모 부분 풀어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자신의 반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링크를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각 반에 내가 3학년 1반이다 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거기다가 이제 게시글에다가 본인이 풀었던 그 사진 있죠. 네, 그것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인쇄한 학습지가 있거나 아니면 빈 종이에 풀었던 친구들은 이제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되는데, 혹은 나는 패드로 풀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저장을 하고 그 파일 자체를 첨부해도 되거든요. 이게 사진만 첨부 가능한 게 아니라서 모든 파일이 다 됩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로 작성한 친구들은 링크를 첨부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클래스룸 아이디 있죠. 그걸로 작성을 해줘야지 본인의 학번과 이름이 뜨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석 인정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 아이디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확인을 불가능하니까, 알겠죠?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질문이 있으면은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과제 제출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잘 해내리라고 믿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힘들지도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좀 이해가는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45분 내내 들은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과제까지 잘 해주시고 선생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